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아직 그 전당대 일정도 그 고지가 안 됐는데 당대표 출마 선언부터 하셨더라고.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아, 어제 결정이 됐어요? 네, 8월 2일 날. 8월 2일. 네, 그거 결정되기 전에 이미 선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선언하셨습니까? 이제 때가 됐다. 이때가 됐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정천영 의원님은 수석 최고 여러 번 하고 수석 최고위원은 한 번이었고 한 번이었나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때는 2등했습니다. 2등이었나요? 네. 그때 수석 최고가 누구였죠? 그때 주승용 의원. 아, 그렇구나. 네. 그때 말을 제일 많이 해가 수석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때도. 네, 그때도 문재인 대표 결사 보위 했었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때도 수석 최고로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 혹은 체포동의안 통과 이럴 때 최전선에 싸우셨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기억하는데 이거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만약에 구속영장 떨어지면 네, 구속영장 떨어진 채로 총선을 치러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름으로 그 공천장 나간다. 네. 그런 얘기 하셨지. 기억나네. 그때 뭐 언론 이런 데에서는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네. 이재명 다 끝났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할 때인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절대 물러나서면 안 되고 옥중 결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거기에 대비하자. 그렇게 그렇게 보면은 얘기했었죠. 그 문재인 당 대표 때도 그때 안철수 당에서 튀어나가고 난리법석이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문재인 이재명 당 대표도 그렇고 당 대표한테 참 잘해요 보면. 저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존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도 훌륭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들을 존중하자.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이런 강한 정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때부터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이 되면 네. 그때 민주당 당대표는 당대표가 되면 공격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 당 내에서도. 대표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깃발이고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깃발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열망을 존중하자. 그리고 지키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민주당 당대표는 항상 당내에서 먼저 공격을 받아왔고 과거에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최고위원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방패막이 첫 번째 라인에 항상 정청래 의원이 서 있었다. 제가 기억하는 건 그건데 이제 근데 본인이 직접 출마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출마하시려는 거예요? 저에게 당대표를 권유했던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천 탈락 컷오프 됐을 때 그때 사실은 인기가 제일 높았어요. 맞죠. 제가 덕헌 유세단 꾸려가지고 공천 떨어진 사람이 공천 받은 사람 당선시켜달라고 하는 일종의 눈물의 지원 유세 하고 나서 당대표 해라. 이렇게 그때도 이제 당원들의 요구가 많았었는데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때를 알아야죠. 그때는 내 때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지자들에게 말씀드릴까 해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봉하마을에 갔어요. 그때 기억나죠? 네.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여쭤봤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는 나가면 안 된다. 특히 국회의원도 아니고 원외 지역위원장도 그때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나가면 본회의장에 출입을 그때는 할 아예 수가 없다. 공천 못 받고 탈락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랬고 그리고 그게 언제입니까? 10년도 넘었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하거든요. 아니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로도 한 두 번 정도는 정청래 당대표 어때?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당대표가 아니라 난 최고위원 혹은 그냥 돕는 역할을 할래 하다가 예.
이번에는 누구보다 먼저 당대표 나가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호흡을 잘 맞추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내가 당대표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에 선출됐다면 네. 대통령으로 그때 나갔을 겁니다. 그때는 내가 당대표 도전했을 네.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이렇게 생각했는데 0.73%로 이제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죠. 전 후보죠, 이제.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럴 때 제가 전화를 했죠. 당대표에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고위원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때 당시 낙선한 이재명 그때는 아무 직책도 없죠. 그렇죠. 예. 당시 낙선한 이재명 그때는 의원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후보지 전 후보. 네, 전 후보. 전 후보가 보기에는 당대표는 정청래가 이제 나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네, 이재명 나가라. 나는 최고위원 나갈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화를 얘기하더라고. 하고 나서 그리고 곧바로 그 후에 제가 최고위원 출마를 할 때 그때 출마 선언문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뭐였냐면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미뤄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출마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2년이 됐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2년 임기를 마칠 즈음에 보니까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연임을. 그래서 제가 이재명 당시 특수한 대표 상황이었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근데 그때는 말도 못 꺼내게 했어요. 그때는 이재명 당시 대표조차 연임이라는 컨셉이 없었어요. 맞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다 이제 정청래가 당대표 나가는 거 아니야 할 때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연임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당대표 일기하고 나서 예. 그 민주당 여소사가 없는 거거든요. 전당대회 다시 나가가지고 두 번째 당대표를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는 그게 이상한 구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가끔 이상한 구상을 많이 합니다. 기상천외한. 그래서 그랬더니 말도 못 꺼내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대표님 며칠 지나면 연임하라는 분위기가 올라올 겁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연임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그 시점을 보고 제가 연임하셔라 이렇게. 결과론이지만 그때 당대표 하기를 무척 잘했죠. 그때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당대표 이재명이 돼야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을 예. 당이 전체 1심 단계에서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당대표가 안 됐더라면 훨씬 더 일찍 구속됐어요. 어려웠을 겁니다. 예, 어려웠고 구속 시도도 더 자주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대표 안 됐더라면 그것도 또 만만하게 봤을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내가 당대표 하기로 그렇습니다. 결심을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이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제가 뭐가 잘 맞아요? 원했고 기다렸죠. 저는 정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 이제 방향이 맞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속도가 맞지 않으면 이게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너무 그 일치해서 저는 정치를 한 20년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랑 일했던 시기가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시기였고 그 성과들이 또 많았고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10여 년 전부터 주장했었는데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룬 성과고 그리고 아마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아니었으면 저 같은 사람이 법사위원장 언감생심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일단 철학과 노선이 같고 네. 게다가 속도까지 네. 비슷해서 대통령을 저 사람이고 내가 당대표가 하면 참 잘 맞겠다. 그렇죠. 어.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호흡이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 중요한 개혁 과제들 같은 경우도 손발이 맞아야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돼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저하고 정말 찰떡궁합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사상 가장 잘하는 원내대표로 꼽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건 사실 아닙니까? 고등학교 이후에도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박찬대 네, 원내대표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친하고. 두 분이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두 분이 친하고 죽도 잘 맞고 그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시절 이전에도 네. 그 소위 아삼육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시절 굉장히 잘했고 뭐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이 진짜 100% 일치된 의견으로 죽이 잘 맞았죠. 지금까지 잘해왔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의원이 이번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여의도에 있던데 저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아직 이 얘기에 대해서 의논을 안 해보셨어요? 만나서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하기로 해요? 그 결과물은 아직 제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나올 것 같고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선거운동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상관이 없다. 박찬대 의원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관점 하에 여러분 박찬대 찍어주세요. 제가 얘기하고 박찬대 의원은 정청래 찍어주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선거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보통 근데 이제 그 두 분 다 누가 뭐래도 이제 분류하자면 친명, 네. 최측근 또는 뭐 지도부로 네. 이 어려운 국면을 같이 헤쳐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보통 가리마를 타주잖아요.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당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네. 다음 전당대회 그 다음 수순으로 당대표 나와야 되나? 그러면 1기 최고 수석하고 2기 수석 최고가 서로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내심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 물론 김민석 후보가 총리로 자질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교통정리 성격도 있겠다.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심. 근데 이제 박찬대 원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당대표로 두 분이 이렇게 탁 그렇게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부딪히는 거 상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원래 부딪히면 어디서 파열음이 나는 건데. 제가 광주 전남 골목골목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광주 전남에 주로 있지 않았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 관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올라왔는데 네. 인선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고 네. 물론 관여할 수도 없고 근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됐고 본인은 원래 이제 임명직 안 하신다고 저는 이제 했으니까. 임명직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처음부터 네. 대통령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문제는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국면은 한 번도 상상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무리 친해도 정치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본인들은 아니어도 지지자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네, 막 그렇습니다. 그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일부러 갈라치기도 하고 막 온갖 사건을 만들어내잖아요. 내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 그런 거 진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선의 이게 착할선이잖아요. 근데 착하게 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지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본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네네.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지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노력할지 모르겠는데 꼭 이 분탕을 치는 갈라치기가 들어와요. 네네. 그래서 그 정청래 지지자인 척하고 박찬대 공격하고 박찬대 지지자인 척하고 정청래 공격하고 커뮤니티에 그런 작업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갈라지면 좋으니까 당내 분란 생기면 좋으니까 네네네네.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운동 기조는 네. 내 돈 캠.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 돈 쓰지 않는다, 캠프 사무실을 꾸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원칙을 정했는데 자꾸 주변에서는 캠프 사무실을 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제 지금 생각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가방 하나 들러매고 전국을 다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찬대 의원도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긴 할 것 같은데, 예,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분이 아주 각별한 사이라는 걸 아니까 네. 정치권에 여의도에서는 이거 매치업이 이거 걱정될 것 같아 사람들이 그죠? 주변에서. 그런데 돈 워리 비 해피. 결과적으로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네. 예. 그리고 저는 청자단 꾸리려고 합니다. 청자단은 뭡니까? 청래 자봉단. 청래 자본단 있잖아요 원래. 원래 있긴 한데 예. 전국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래서 저를 돕고자 하는 분들은 서울 청자단, 부산 청자단, 광주 청자단, 대구 청자단 이렇게. 근데 사이트를 만들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준비된 게 별로 그건 없네. 민주당 당대표 경선 때 제가 이제 되돌아보면 이 진짜 지지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네. 각자 선도 지키고. 근데 그 지지자들을 자극하려는 가짜들이 꼭 들어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커뮤니티 중심으로 그렇게 싸움을 붙이는 친구들 그리고 선거 끝나면 싹 사라져요. 아니 뭐 다 정리되고 정화되고 결국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감정을 후보들도 다치던데. 네. 저는 20년 동안 그런 생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도 네. 이해찬 그 당시 후보를 반노라고 정치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분들한테 네. 몇 가지 가져와 가지고 이해찬을 친노가 아니라고 하면 이게 정치 오래 본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정청래가 왕수박이다. 그런 거부터 시작하자 보통. 네. 예. 그러면서 몇 가지 막 영상 자르거나 특정 장면 가져와 아니, 이제 가지고 이런 건 잘 이제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극복해낼 테니. 아니 그런 과정에서 제 말은 이제 그 민주당 당내가 분란이 생길까봐. 네. 그리고 두 분 사이가 또 그렇게 될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네. 하여튼 대의원 투표제를 폐지하고 1인 1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느 분이 해도 당대표 잘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신뢰했던 원내대표이자 수석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 그리고 두 사람이 가장 친했던 사람이 박치기 할까봐 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네. 예. 잘 하시고요. 예. 박찬대 의원한테 똑같은 거 물어봐야 되겠다. 예. 8월이라고요? 8월 2일. 8월이면 사실상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그리고 17개 시도에 다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으로 나눠서 5번 5번만. 네, 하는 걸로. 그리고 손영공 친구들 결혼식 때 네. 가서 만나셨던데 네. 이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다음에 한 번 더 모실게요. 네네. 예, 박찬대 의원한테 똑같은 거 여쭤보고 나서 이 손영공들 만났는데 원래 그 이재명 대표 아드님 결혼식 때는 원래 소수만 불렀다면서요. 저도 그래서 예.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를 수 없어서 나중에는 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을 다 초청했더라고요. 결국은 네. 그래서 갔었고요. 우선 말씀드릴 것이 제가 이제 그 손영공 친구들 영상도 올리고 페이스북에 사진도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또 몇몇 분들이 왜 보안구역 안에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촬영 금지 지역에서 촬영했냐.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밖에 나와서 주차장에서. 아니 의원님이 당대표 출마해가지고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다. 네. 뭘 해도 다 시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촬영 지역입니다.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했고 근데 저는 누군지 몰랐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분들이 불러요 저를. 그분들이 먼저 부른 거예요? 먼저 부른 거예요. 정청래는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저는 출마 선언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막 급하게 뛰어가는데 그분들이 불러가지고 다시 갔어요. 손영공 그 친구 손영공 때 친구들이라 해서 일부러 가신 게 아니고 네네. 그분들이 모여 있다가 정청래 의원님 발견하고 부른 거예요. 네, 예. 영상이 의원님만 가서 찍었던데 영상부터 잠깐 봐요. 변호사가 됐고, 저는 소방관이 됐고, 찾아가신 줄 여기 계신 알았더니 그게 분들이 아니구나. 이재명 대통령 오리엔트식에 같이 다녔던 소년공들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네. 하여튼 제가 잘 하겠습니다. 저분들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아, 나 지금 빨리 가서 출마 선언문 써야 되는데 했더니 우리 친구 대통령 잘 보살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친구 대통령? 그래서 어디 친구들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오리엔트 시계 공장 같이 다녔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요. 순간 10대 시절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막 그 순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고 영상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 저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아주 네. 어릴 때 공장 같이 다녔던 친구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만난다는 거는 없는 일입니다. 대선 때 대선 후보 이재명이 소년공 이재명을 안아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한 장면이 많은 감동을 주었잖아요. 그 AI로 만든 영상. 그렇습니다. 그 영상 좀 다시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아니 대통령이 됐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없잖아요.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거잖아요. 없지 아무도. 그래서 그 대통령이 돼서 아들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때 같이 다녔던 시계공장 친구들을 초청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50년 만에 갑자기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도 그냥 친구를 계속 지냈다는 모임을 게. 계속 했나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 회장님이 누구시냐고. 네. 그랬더니 이 땡땡 회장님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도 다 입력해 놓고 그리고 저거 찍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유튜브 영상 올라가니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올려놓고 이제 전했더니 못 받으셔. 그 다음날 다른 모임 있어서 못 받았다고 그래서 문자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분들 뉴스공장에 한번 출연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재밌는. 너무 아이디어. 감동적이잖아요. 그런 일이 잘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절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 이런 스토리로 써먹는 것이지 예. 진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친구로 지내는 그렇게 대통령까지 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공장 다닐 때 이재명 어땠어요? 그랬더니 저분들이 하는 얘기죠. 영어 사전을 항상 들고 다녔대요. 영어 공부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재명 자서전 인간 이재명이 보면 왜 공부를 시작했을까? 두들겨 맞기 싫어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저 들은 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반장이라도 돼야 되는데 네, 맨날 두드려 맞아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으니까 그럼 작업반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기 싫어가지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여튼 영어 사전을 들고 다녔대요.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 영상 있으면 틀어봐 주세요. 저 소년공 시절 지난 3년 전 유세할 때 소년공 시절 생각나냐 했더니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안아주고 싶다고 해서 누군가 영상 만든 겁니다. 그 시절 친구를 아직도 만난다는 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된 후에 아들 결혼식 때 그 사람들 다 부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기 나오는 지금 꼬마 소년공 이재명 네. 시절에 같이 했던 친구들인 거죠. 사실은 눈물 나는 얘기죠. 그 시절에 공장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하고 평생 같이 연락하지 않는다니까요. 자랑스러운 기억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한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부르니까 저 친구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분들이. 한번 모셔봐야 되겠다. 자, 의원님 얘기해야 되는데 또 좀. 아니 당대표 후보를 불러놓고 공약은 뭐냐 이런 건 묻지 않고. 아니 이걸 일단 박찬대 의원 모셔가지고 그 얘기까지 들어보고 나서 네. 공약 비교 같이 모셔가지고 다시 토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네. 제가 먼저 공약을 다 했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 새로운 게 있을까? 같이 공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공약을. 하여튼 이제 당 대표 경선 시작되면 항상 정청래는 글렀어, 박찬대는 안 돼 이렇게 서로 싸움 붙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선거 끝나면 다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 제가 한두 번 당대표 선거에서 그걸 봤어야지. 이번에도 벌써 시작했더라고. 그랬어요. 예. 몇 날 몇 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시간도 알아요. 그래요? 시작하고 시작했더라고. 네. 근데 예전만큼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그쪽에서 돈이 떨어진 건지 사람이 떨어진 건지 규모는 예전만큼 되지는 않는데 네. 예. 그 방식은 똑같이 하더만 아주.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제 그쪽 선수 아닙니까 제가. 아니 저도 예. 그 법사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대선 선거운동할 때는
제 페이스북이나 어디나 이런데 다 좋은 댓글만 있었어요. 찾아보기 어려운데 요즘 가끔 이제 그런 게 올라오는 게 다 그런 차원입니까? 시작 시점이 있어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몇 월 며칠부터 딱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몇 군데 커뮤니티에서 예. 똑같은 논리로 그리고 서로 싸움도 붙이고 그리고 하여튼 그 몇몇이 해요. 규모도 크지 않아요. 하여튼 저를 좋아하거나 지지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알아서 헤쳐 나갈 테니 당 대표에서 점 하나를 딱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의원도 모시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두 분 같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